돈값이 문제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AI 반도체가 다시 강해졌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숫자는 미국 30년물 금리가 5.31%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권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AI 성장은 뜨겁지만 그 성장을 만들기 위해 빌려야 하는 돈값도 같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 섹터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성장만 볼 게 아니라 금리와 유가가 이 상승장을 얼마나 버티게 해주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의 메모리 주가 함께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마이크론, 키옥시아, 중국 창신 메모리 같은 메모리 관련주 전반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개별 종목 뉴스가 아니라 메모리 업황 재평가입니다. 업황 재평가란 시장이 이 산업의 수요, 가격, 이익 전망을 한 단계 높여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둘째, 미국이 중국산 메모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중국 공급이 제한되면 한국과 일본, 대만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수급 변화가 더 뚜렷합니다. 외국인은 최근 5거래일 동안 코스피를 6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그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만 4조 원대 자금이 몰렸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같은 종목을 대거 팔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의 단기 반등 베팅에서 외국인의 업황 베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도 반도체 복귀와 AI 수익화 기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유지됩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시장이 AI가 성장한다는 문장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성장이 얼마나 비싼 자금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확보하고 칩을 사고 장비를 들이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사채 발행, 리스, 보증, 사모신용 같은 방식으로 조달됩니다. 쉽게 말하면 AI 투자가 커질수록 빅테크와 관련 기업의 빚 구조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장기금리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금리는 오래 빌리는 돈의 이자율입니다. 미국 30년물 금리가 5.31%까지 올랐다는 건 장기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란 리스크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를 넘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자극받고 물가가 불안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가와 장기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조합은 성장주에 특히 부담입니다. AI 반도체주는 미래 이익을 현재 주가에 미리 반영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이것을 할인율 부담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성장 스토리라도 돈값이 비싸지면 주가가 받을 수 있는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상승은 부정할 수 없는 주도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의 진짜 시험대는 실적 발표 하나가 아니라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눌러오는 환경에서도 AI 투자 논리가 유지되는지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리스크는 공급 과잉입니다. AI 수요가 강하더라도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이 동시에 증산하면 메모리 가격 사이클은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정 리스크로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메모리는 수요가 좋아도 공급이 너무 빨리 늘면 가격이 흔들리는 산업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AI 투자 금융 구조입니다. 빅테크가 회사채를 발행하고 보증을 서고 리스와 사모신용까지 활용하면 투자가 실제 최종 수요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만약 AI 매출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신용등급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신 시장 데이터도 이 판단을 보완합니다. 코스피는 6,977.94로 2.42% 올랐고 코스닥은 864.65로 0.38%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2%, 나스닥은 0.32% 하락했습니다. 국내는 반도체 수급이 받쳤지만 미국은 금리와 유가 부담을 더 민감하게 반영한 겁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63%로 소폭 내려왔지만 장기금리 부담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11.91원 수준이라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려면 환율 안정도 중요합니다. 방어 자산으로는 금이 다시 부각됩니다. 오늘 1위 ETF 섹터가 금이고 1개월 수익률은 11.79%입니다. 금은 이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시장 불안이나 화폐 가치 우려가 커질 때 분산수단으로 쓰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금현물 ETF나 KRX 금시장 같은 수단을 통해 변동성을 낮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AI 반도체 주도 흐름은 인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매수와 메모리 업황 재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지만 추격 매수와 레버리지 확대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소액주 주가 1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개인 보유층이 두꺼워졌고 레버리지 상품 쏠림도 커졌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탄력이지만 조정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확인할 지표는 4가지입니다. 메모리 가격,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미국 장기금리, 그리고 유가입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우호적이면 반도체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와 금리가 다시 튀고 외국인 매수가 약해지면 일부 이익 실현과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포 구간도 아니고 무조건 공격할 구간도 아닙니다. 주도주는 보유하되 새로 들어가는 돈은 나눠서 접근하고 이미 위험자산 비중이 높다면 현금과 금 같은 방어자산을 일부 섞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